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곤 하죠. 심지어 이웃 때문에 아예 아파트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사연까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문에도 벽지에도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로 그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한 부부가 입주를 며칠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확인차 들렀다가 발견한 자국들입니다.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칼로 추정되는 도구로 그은 것 같은데 집안 전체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마련한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속상하고 혹시라도 어린 자녀들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이 부부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공사 도중 위층 주민이 집안을 좀 구경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민감한 작업 중이라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해당 주민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부부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 경기도 시흥의 한 거리에 순찰차가 지나갑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중국 국적의 30대 동포 A씨에게 예상치 못한 진술이 나옵니다. 오늘 동네 주민 3명을 죽였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체포되기 약 1시간 전 실제로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아파트 4층에 살던 40대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곧바로 13층으로 올라가 다른 주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아파트 인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던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택시를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그 중학생들이 112 신고를 해가지고. 체포된 A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13층 주민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4층 주민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4층 주민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잃은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홧김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을 추가로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4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겠다고 막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사고 치고 그쪽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그런 말이더라고요. 경찰은 당시 A씨가 또 다른 주민들도 해치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 지난 2019년부터 밤낮 없이 참기 힘든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아래층 주민인 60대 남성이 내는 소음이었습니다. 위층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며 고무망치를 양말에 싸서 천장을 쳐 일부러 보복소음을 낸 겁니다. 부부가 5달 동안 측정한 소음 횟수만 140회에 달합니다. 위층 부부는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여러 번 해명했지만 보복소음은 4년간 계속됐습니다. 저녁부터 새벽 시간 매일 합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참다 못한 윗집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랫집 주민은 2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소음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남성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래층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켰고 특히 사건 수사와 기소, 접근 금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지속,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된 남성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 건물입니다. 이곳 4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그젯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차가 왔나? 무슨 일 있나 보나. 4층에 이제 20대하고 40대가 그냥 싸웠다.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 남성, 지난 24일 밤 10시쯤 4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층에 30세대가 모여있는 복도식 구조, 벽 하나를 맞댄 이웃인데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40대 남성을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그제 오후 7시 45분쯤 인근 파출소에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이 발각될 것 같은 두려움에 고민하다가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20대 남성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20대 남성이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닌 벽간소음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벽간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상담 접수는 지난해에만 4만 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이웃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훈훈한 사연이 알려져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위층 주민이 소개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아래층 노부부가 손수 쓴 편지와 함께 통닭 사 먹으라며 5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편지엔 윗집 아이들을 향해서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다면서 지금처럼 신나게 놀아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아이들이 떠들고 뛰놀아서 죄송해요 라면서 아래층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손편지와 케이크를 전달했고, 이에 감동받은 노부부가 답장을 했던 겁니다. 위층 주민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